안녕하세요. 탐험가의 서재 하창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기술연구소 조기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AI 도움 없이 온전히 내 힘으로 뭔가 좀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게 언젠지 기억나세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오늘 점심 메뉴 고르는 것부터 중요한 업무 이메일 첫 문장 쓰는 것까지 정말 AI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AI 덕분에 보고서 작성 시간은 엄청 줄였는데 막상 발표 자리에서 상사가 그래서 핵심 논리가 뭐죠? 딱 묻는데 머리가 그냥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 네,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이 편리함의 대가로 제 뇌의 중요한 부분을 AI한테 통임대를 내준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확 들었습니다. 네, 바로 그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 그게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의 핵심 증상입니다. 바로 인지적 외주화라는 현상인데요. 인지적 외주화요. 네, 우리 뇌라는 아주 노른자 위 땅을 AI라는 시행사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와, 뇌를 땅에 비유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땅에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땅의 주도권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뇌에서 저도 모르게 소장농 계약이 맺어지고 있었다니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박사님, 립싱크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 뇌 립싱크. AI라는 가수가 노래는 다 부르는데 저는 그냥 무대 위에서 입만 덩긋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제가 노래하는 줄 알고 있고요. 딱 그런 게임이 그려지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생각의 하청, 즉 인지적 외주화의 본질이거든요. 내 뇌가 직접 땀 흘려서 고민해야 할 일을 외부 업체, AI에게 그냥 통째로 넘겨버리는 현상이니까요. 혹시 요즘 전화번호 직접 외워서 전화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내비게이션 없이 처음 가는 일 찾아가 본 경험은요? 아니요. 까마득한데요. 상상도 안 되네요, 사실.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근데 박사님, 바로 그 지점에서 좀 다른 시각도 있잖아요. 어차피 전화번호나 길찾기 같은 단소 남기는 기계에 맡기고 우리는 더 창의적인 생각에 집중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건 퇴화가 아니라 효율적인 분업이다. 이런 주장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주장이 많고요. 하지만 그 분업이 그렇게 아름답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지도를 보면서 여기서 좌회전인가 다음 골목인가 이렇게 머리를 싸맬 때 있잖아요. 네네, 엄청 고민하죠. 바로 그때 우리 뇌에 해마라는 영역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 해마가 우리 뇌의 기억 도서관이면서 동시에 공간을 인지하는 내비게이션 엔진이거든요. 이 고민하고 헤매는 과정을 통해서만 도서관에 새로운 길이 새겨지고 정보가 영구적으로 딱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민 과정이 통째로 생략될 때 우리 뇌의 기억 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새 책이 안 들어놓는 수준에서 그치는 건가요? 거기서 그치면 다행이죠. 그런가요? 뇌는요,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효율주의자예요. 주인이 이 기능을 안 쓰네? 그럼 에너지 아껴야지. 이 구역은 폐쇄하자. 이렇게 바로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와,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군요. 네, 이게 바로 전두엽 공실 사태로 이어지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 비어버리는 거대한 유령상가처럼 변해가는 거죠. 전두엽이 유령상가가 된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IQ 테스트를 다시 해봤는데 점수는 예전이랑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기본적인 지능은 괜찮구나 하고 안도했었거든요. 건물이 좀 빌었을지는 몰라도 자산 가치 자체는 그대로라고 생각한 거죠. 그 안도감이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IQ 테스트로 재는 건 주로 결정적 지능에 가까워요. 우리가 이미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으로 쌓아온 지식의 총량이죠. 말하자면 건물의 전체 면적 같은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는 건물에 숨겨진 비상 발전기, 바로 유동지능입니다. 유동지능이요? 그건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네, 플루이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려면 전설적인 인물, 맥가이버를 떠올리면 됩니다. 맥가이버 알죠? 클립이랑 껌으로 뭐든 만드는? 맞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껌 한 통과 클립 하나만 가지고 떨어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결정적 지능은 이건 껌, 저건 클립이라고 알려주는데 그쳐요. 하지만 유동지능은 다릅니다. 클립을 구부려서 낚싯바늘을 만들고 껌을 미끼로 쓸 생각을 해내는 거죠.
기존에 배운 적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의 능력이군요. 네, 바로 그 순발력과 응용력, 그게 유동지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AI는 0.1초 만에 무인도 생존법 100가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럼 우리 뇌에 있는 그 소중한 맥가이버 회로가 작동할 기회 자체가 그냥 원천 봉쇄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고 AI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아, 매뉴얼의 노예가 되어가는군요. 네, 그게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연구 결과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요. 유동지능 즉 맥가이버 회로가 작동할 때 우리 뇌는 라스베가스 야경처럼 전체가 화려하게 빛나거든요. 와. 네, 그런데 AI가 준 답을 그냥 검토만 할 때는 어떨까요? 아마 전력 제한 걸린 도시처럼 몇 군데만 희미하게 깜빡이는 수준 아닐까요? 맞습니다. 마치 전기가 끊긴 정전된 유령상가처럼 몇몇 부분만 희미하게 깜빡일 뿐이에요. 뇌가 거의 일을 안 하는 극도로 게으른 상태가 되는 거죠. 정전된 유령 상가라니. 그 비유가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그럼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그러니까 뇌가 계속 정전된 채로 방치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냥 불만 꺼진 상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예감이 맞습니다. 단순히 불이 꺼지는 걸 넘어서 건물 자체가 뜯겨나가는 강제 철거가 시작됩니다. 강제 철거요? 네, 뇌과학의 가장 냉혹한 법칙 중 하나인 시냅스 가지치기 때문입니다. 가지치기요. 어감이 나쁘지 않은데요. 정원사가 나무를 예쁘게 다듬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안타깝게도 뇌의 가지치기는 그런 친절한 정원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피도 눈물도 없는 철거 업체에 가깝습니다. 철거 업체요? 네, 사용하지 않는 뇌세포 간의 연결, 즉 시냅스라는 도로를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AI라는 KTX만 타고 다니느라 더 이상 안 쓰게 된 구불구불한 국도나 오솔길들이 강제로 폐쇄되는 거죠. 세상에. 그럼 제가 AI에 의존하는 동안 제 뇌의 특정 구역에는 철거 예정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동안 길 찾는 회로가, 검색 엔진에 의존하는 동안 기억을 꺼내오는 회로가 철거 대상이 되고 있었던 거죠. 와, 충격적이네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기억 저장고인 해마는 꽃감처럼 쪼그라들고요. 판단의 사령탑인 전두엽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능이 저하됩니다. 결국 뇌가 지적 폐허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예요. 지적 폐허라니 너무 절망적인데요. 이 무자비한 철거를 막을 방법이 있긴 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아주 강력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놀라운 복구 능력, 신경 가소성이라는 슈퍼파워가 잠재되어 있거든요. 신경 가소성이요?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폐쇄된 길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뇌는 그 길을 순식간에 왕복 8차선 고속도로로 재개발할 준비를 합니다. 철거냐, 재개발이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죠. 아, 다행이네요. 더 늦기 전에 제 전두엽 재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멈춰버린 뇌 엔진을 다시 가동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네, 신경 가소성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주도적으로 고인할수록 뇌세포 연결망인 시냅스가 다시 열리고요. 정보 전달 속도를 높이는 마이엘린이라는 절연체가 두꺼워집니다. 이건 근육 운동이랑 원리가 똑같아요. 스쿼트를 할수록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생각의 근육도 쓰면 쓸수록 강해지죠. 와,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동안 AI라는 에스컬레이터만 타고 다녀서 제 생각 하체가 완전 부실해졌거든요. 이제 뇌에 땀 좀 내야겠어요. 자, 그럼 뇌 건강을 위한 3가지 운동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선고민 후 AI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먼저 고민하고 AI는 나중에. 네, 아까 보고서 작성 상황으로 돌아가서요. AI를 쳐기 전에 딱 5분만이라도 빈 종이에 핵심 주장, 근거, 구조를 직접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일종의 뇌예열 과정이죠. 멈춘 엔진의 시동을 거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실 저는 이메일 제목 쓰기 전부터 AI를 켜는 습관이 있었는데 정말 반성하게 되네요. 제 머리로 초안부터 만드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논리적 역추적입니다. AI가 내놓은 답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결론을 냈을까 하고 되짚어보는 거죠. 아, AI의 생각을 거꾸로 따라가 보는 거군요. 네, 이건 전두엽 근력을 키우는 최고의 지능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AI에게 네가 제시한 해결책의 잠재적 위험은 뭐야? 또는
이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어?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거죠. 와, AI를 정답 자판기가 아니라 스파링 파트너로 삼으라는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마지막은 가장 효과적이지만 어쩌면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노 내비 챌린지입니다. 노 내비 챌린지요? 네, 때로는 낯선 곳에서 내비게이션을 끄고 머릿속 지도를 활성화해보는 겁니다. 길을 좀 잃고 헤매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뇌의 기억 도서관을 가장 강력하게 리모델링하는 특효약이거든요. 솔직히 그게 제일 두려운데요. 저 같은 심각한 길치에게는 거의 공포거든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오히려 사고가 멈출 것 같아요.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아주 쉬운 1단계 후련법 같은 건 없을까요? 하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처음부터 에베레스트를 오를 순 없죠. 그럼 완전히 모르는 길 대신에요. 매일 가던 익숙한 퇴근길에서 딱 한 블록 옆 뒷골목으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뒷골목으로요? 네, 혹은 지하철역 다른 출구로 나와서 집까지 걸어보는 거죠. 익숙함에서 아주 살짝만 벗어나도 우리 뇌는 신선한 자극을 받고 새로운 지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 블럭 옆 뒷골목 탐험? 그 정도는 저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뇌라는 이 비싼 땅을 편리함이라는 푼돈에 AI에게 공짜로 내줄 수는 없다는 결심이 확고해지네요. 오늘부터 당장 뒷길 탐험으로 제 전두엽 재개발의 첫 삽을 뜨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다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뇌는 주인이 직접 땀 흘려 가꿀 때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뇌의 등기권리증을 AI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령 상가 같았던 제 전두엽을 도시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노력을 넘어서 AI가 사회의 기본값이 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의 유동 지능을 지켜주려면 교육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맥가이버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즐기는 아이들을 키우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다음 탐험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탐험가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